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산판례 백선 중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의 파산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선고를 했는데 파산을 취하하거나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하거나 신청을 못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떤 사유든 선고를 받고 면책을 못 받는 경우에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파산 선고가 가능한가? 제도의 파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 다만 이제 하급심에서 재작년이죠. 이미 제도의 파산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회생법원 항고심 2019년 4월인가요? 2020년 4월인가? 그럴 겁니다. 4월 17일 날 아주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죠. 서울회생법원 항고부에서. 그걸 그때 한번 참조해 보시고, 이 지금 제가 소개하려는 제도의 파산, 이거는 이제 그 판결을 이끌어낸 그 당시, 지금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장님이시고 그 당시엔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님이었죠. 서경환 판사님이 이제 이 평석을 또 쓰셨습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 허용 여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 판결에도 아주 반영이 됐고, 판결을 읽어보면 상당히 명판결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이것도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불허한 대법원 결정들을 먼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자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한번 파산 신청하는 것은 부파산법 339조 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 신청 추한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제 구파산법상 판결이고요. 일종의 제가 이제 불락취기 신할 때 신이죠. 신청을 못한 경우. 네, 도과기간. 지금은 이제 동시간주가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하면 특별한 반대 의사 표시가 안 한 면책 신청도 간주한 거죠. 이걸 동시신청 간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자 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파산 선고 확정 후 14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경우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2번 대법원 2009년 11월 6일자 2009마 1583 결정.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기각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이건 이제 기각을 받은 경우죠. 3.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확정된 후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빨리. 1. 제도의 파산 신청의 의의. 제도의 파산 신청이란 파산 선고는 받았으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파산 신청 자체가 각하 기각된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과는 구별되죠. 종전 파산 신청에 대한 결정의 제소 금지의 효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 신청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 지금은 이제 채권자 파산 신청의 경우에 면책 신청을 채무자가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는 지금 현행 통합도산법에서는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주 면책 신청 조항이 있기 때문에. 면책 절차 중 면책 신청을 취하한 경우, 취하 많이 하죠. 관제라고 다투다가 환가 문제나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인해서 조사하던 중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면책 신청이
각하 기각된 경우. 각하 기각된 경우는 각하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기각된 경우는 이제 파산 면책 신청 절차 중 2번 이상 불출석한 경우 집회 기일에 이때 면책 기각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불허가 결정도 가끔 있죠. 이런 경우에 제도의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이가 이제 문제가 되죠. 대법원은 면책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면책 신청이 각하된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최초로 입장을 표명한 이유, 아까 봤죠? 면책 기각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제도의 파산 신청, 면책 불허 결정을 받아 확정된 채무자의 제도 파산 신청을 불허하는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세 가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의 파산 신청을 허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거를 밝히지 않고 선례를 인용하고만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상 결정들에 대한 이제 비판. 하급심 실무에서는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대상 결정들의 입장을 따를 경우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상 결정들이 법리적, 실무적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명문의 규정에 저축된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59조 제2항에서 면책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뿐 면책 신청이 기각된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죠. 채무자회생법 564조 1항 4, 5에서 면책 허가 결정을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309조 2항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 결정들은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한 것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죠. 구체적인 심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종전사건에서 면책이 기각 또는 불허가 되었다는 사정만 있으면 예외 없이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불허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 근거 법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 입법 및 실무. 미국 연방파산법은 우리와 달리 파산 절차, 면책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파산 신청 기각을 우리나라의 면책 신청 기각에 준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파산법은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운 파산 신청이나 면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1.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법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채권자로부터 금지 명령이 취소 신청이 들어오자 채무자 스스로 파산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다시 파산 신청을 못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이 존부. 대상 결정들이 채무자회생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불허한 이유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즉 이미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를 분리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도록 요하고 있으나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는 총채권자를 위하여 총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배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법률상 이익을 분리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으면 각종 직업상, 신분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 규정이 200개 이상 존재합니다. 엄청 많죠. 아이돌봄이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 복권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이 기각되거나 불허가 되어 기존 채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으면 물론 추가적으로 파산 선고에 따른 각종 직업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 부이익이 없다는 대상 결정들의 판시는 지나치게 형식 논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채권으로부터 채무자의 현실적인 구제 필요성. 사실은 10년이지만 계속 시효 연장 소송이 허용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권도 면책 받기 전에는 영구적입니다. 권리 실현을. 대법원은 종래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는 소유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해왔고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이런 소송 아마 변호사들 한두 번을 해봤을 거예요. 가끔 이제 임박해서 한 1년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저는 하루 전에도 해봤습니다. 이거 하루 전이 아니라 그날 받았는데 다음 날이 면해서 그냥 밤에 와서 그냥 전자소송으로 때려놨던 기억이 나요. 3일절이었는데 그때가 저 친구 어머니 그 사건이었는데 시효를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야 이거 내일 가면은 난리 나겠다 싶어서 밤 10시인가 한 9시 저녁 늦게 나타나서 사무실에 와서 전자소송 같은 건 이제 주로 직원들이 입력하는데 직원 불러서 도움 받아서 하여튼 소장 간신히 때려놨습니다. 시효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타당하죠.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를 허용하여 영구적으로 소멸하지 않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른다는 반대 의견이 지적이 돼요. 소수 의견이 이런 거 있죠. 이런 소송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럼 영원히 경제적 약자는 평생 갚아야 되는데 다수 의견은 확정 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 중단에 의한 제소를 허용한 것이 균형에 맞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수 의견의 반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도 채무자에게 제도의 파산 신청을 허용함이 옳죠. 그 다음에 또 제도의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는 허용되는 실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산 절차 실무상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후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 폐지 결정 확정 후 바로 동일한 회생 원인, 개인 회생 원인을 이유로 제도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파산 폐지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유독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면책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 불허가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제도의 파산 신청을 금지하는 해석은 다른 도산 절차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실무 경향, 대상 결정들이 지니고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적 실무적 문제 때문에 하급심 실무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 면책 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불허가 받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하더라도 동일한 파산 원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제도의 파산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상 채무자에게 새로운 파산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급심에서는 동일한 파산 원인이 없다라고 이제 폭넓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매진말.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종전 사건에서 면책이 기각 또는 불허가 되었다는 사정만 있으면 예외 없이 제도의 파산 신청을 불허한다고 선언한 대상 결정들에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소경환 원장님이 2019년인가 20년 4월 달에 제도의 파산 판결문만 16페이지의 논문이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죠. 그 판결문은 꼭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있냐. 아까 말했듯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거나
낙하받거나 취하받거나 아니면 신청을 제대로 못했는데 나는 그냥 평생 제도의 파산이라 그래서 면책을 못 받냐? 그게 아니다. 이전 구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파산이 남용만 아니라면,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도의 파산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관제인 조사가 빡세. 뽀록 누구한테 짱 박아놓은 재산을 은닉한 재산이 들통날 것 같아. 그래서 살며시 딱 취하하고 싹 주소를 옮겨서 널널한 서울에다가 싹 신청을 해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남용이죠. 이런 경우는 제도의 파산이지만 이런 경우는 허용을 안 해줘. 왜? 재산을 은닉한 부당한 목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관제인이 무슨 서류를 갖고 와라. 그다음 이혼한 마누라 3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 서류 갖고 와라. 마누라는 어디 사는지 몰라. 이혼한 전 부인은 애들하고 어디 이민을 갔는지 지방에 갔는지, 물론 소송을 하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이혼한 지 벌써 한 4, 5년 됐는데, 그쵸? 2년도 아니고. 그런 경우까지, 자료 제출 막 요구하고 안 갖고 오면 불허가 내리겠다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무슨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다 띄워와라. 그죠? 최근 10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아들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라 그래서 재직증명서하고 소득금액증명 40 넘은 아들, 그쵸? 일일이 다 요구했는데 아들이 협조를 안 해. 그럼 너 면책 불허가 시키겠다. 그러면 나중에 넌덜머니가 나서 면책 신청을 취하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면책 받으려고 파산 신청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 그 서류 제출 요구한 게 재산은 이거 관계없죠. 좀 무리한 서류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도저히 채무자 영역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서류를 요구했을 때, 원래는 사실조회까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그냥 본인이 순간적인 착오로 판단을 잘못해서 취하를 해서 면책을 못 받았어요. 이 구제를 해줘야죠. 이런 경우에는 제도의 파산을 폭넓게 완전히 다른 파산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제도의 파산을 남용이 아닌 한 허용하자. 이게 이제 서경환 원장님의 결론입니다. 논문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하게 된 기간, 경위, 의도 등을 종합하여 제도의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309조 2항 이걸로 기각하면 되죠. 충분하다. 그렇죠? 결론이 이겁니다. 충분하지 굳이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많다라고 본 겁니다. 예. 하여튼 제도의 파산은 제가 따로 늘 엄청 독립된 재생 목록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사례라든가 이론, 교과서 읽어준 거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16페이지짜리 판례도 싹 올려놨으니까요. 서울 해생법원 사이트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로 아주 명문입니다. 읽어보시고 제도의 파산이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유든지 파산 면책을 못 받았는데 다시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그 판례를 열심히 읽고 변호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제도의 파산 남용이 아닌 한 허용되니까 그 판례가 이제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